들었는데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치매가 워낙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치매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그분들이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치매에 대한 여러 접근 중에서 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요. 제가 맡은 부분들은 치매의 인지 재활이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우리 사연들은 거의 치매의 그 방역센터나 그 관련된 분야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피기를 주셔도 좋고, 그리고 끝나고 또 토론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그 치매의 환자 인지가 어떠한 단계로 변화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좀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한 문제를 카테고리를 나눌 때 치매 인지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 인지 훈련, 인지 재활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나누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관련된 많은 의문들을 가지시는데 그것이 여러 외국에서 연구의 어떤 메타 어널리시스나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거든요. 졸린 시간인데 졸리지 않고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지에 대한 개념. 사람들이 다 인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 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겠지만 토픽이 인지다 보니까 약간은 도움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인지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체로부터 오는 여러 감각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들을 내 머릿속에서 잘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야겠죠. 프로세싱을 해서 결국은 적절한 행동으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게 인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 감각이 모두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웃풋은 아주 엉뚱한 행동으로 나오거나 뭔가 알아보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냐면 뇌에서 발생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그분들이 하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그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남편한테 그러죠. 말을 해야 하냐고. 말을 해야지 이걸 꼭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분위기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말로 해야지만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뇌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란 용어는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어요. 글로벌한 멘탈 펑션과 스페시픽한 각각의 영역들, 멘탈 펑션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겠죠. 컨셔스니스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또 진압력인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이 오리엔테이션은 타임, 플레이스, 퍼슨으로 나누어지는데 치매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죠? 제일 어려운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상식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플레이스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그래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아들보다요 자기가 제일 많이 괴롭힌 며느리를 더 많이 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긴 한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기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달서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중요한 그
그 주인공이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공이 딱 눈을 뜨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감독한 사람이 딱 뭘 물어봐요. 나 내일 뭘 나가고 있어. 뭐야? 사람에 대한 우리.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근데 사고 났을 때 기억나? 쓰러졌을 때 기억나? 타임 플레이스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게 인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능력이 생각하는 게 간판이 되는 이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시픽한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 어텐션, 집중, 메모리, 퍼셉션, 그리고 하이 기능의 여러 가지 애프리션, 오거나이제이션, 메모리, 등의 기능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주의 집중도 한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집중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 들리죠? 근데 저 소리, 에어컨 소리 같은 거 있죠? 에어컨 소리,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에어컨 소리 집중을 하지만 보통 때는 또 저희 강남한 목소리 집중해 주시겠죠? 이런 집중은 선택적인 집중이고요. 근데 저는 참 어려운 집중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를 못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노래 듣는 걸 이해를 못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운전하다가 가다가도 옆 사람이 말을 시키면 말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경구를 빠져야 되는데 영동을 계속 가거든요.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게 집중 중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디바이디드 어텐션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이 집중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겠죠. 그게 참 어려우세요. 그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약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옆 사람이 말을 시켜. 또는 옆에서 뭐가 튀어나와. 그러면 그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걷는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집중이 있어서 동시에 환경적인 자극과 내 지면으로 보는 다리로 보는 자극들, 여러 가지 자극들을 함께 통합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디바이디드 어텐션을 모자랄 때도 부족하게 될 때도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학과에서 보면 돈을 세면서 문제 맞추는 거, 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디바이디드 어텐션의 아주 하이 기능이에요. 높은 기능.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치료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사실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를 당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특별 등급 정도의 어르신들이라면 좀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드려야 돼요. 또 뇌를 자극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중앙치료센터에서 만든 운동 프로그램을 보면 막 하면서 걷잖아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팔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걸으면서 뭐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바이디드 어텐션이 이렇게 집중의 한 영역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메모리 기억하는 기능 중에서도 뭐 쇼트 메모리이고요,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단기 기억도 있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났던 이벤트를 기억하는 것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의미를 기억하는 것도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기억이요, 치매에 대한 기억이 요즘에 연구를 보면 사실 치매가 진단되는 데 2.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기억이 많이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기억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최근 연구에서는 거의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그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빠른 경우 한 6년, 그러니까 그만큼 병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기억과 관련된 소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기에 그런 기억 관련된 것들을 좀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가진다면 치매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치매와 관련된 주요 요인이 되고, 사실 기억 중에서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굳이 내가 머리를 써서 에너지를 써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내가 자전거 탈 때 핸들 잡아야지, 앞을 봐야지, 다리 올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몸이 절차적으로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거고요. 치매 어르신들은 그런 기능은 다행히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반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이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이제 기억과 관련된 이론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퍼셉션, 지각에 대한 기능들 등등이에요. 기능들이 있고 특히 프론탈로 전두엽 치매가 있으신 분들 이젝트 펑션, 실행 기능의 문제가 많으시죠. 행동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행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퍼서버레이션, 고속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손 한번 잡아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행동들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이 프론탈 앞쪽 부분에서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매가 생기는 우리 대부분의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들이라서 주로 기억에 문제가 있지만 프론탈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분들이 기억보다는 이런 행동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그게 앞쪽 프론탈 쪽, 그 전두엽 쪽에 관련된 기능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에 대한 그 용어들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인지들이 하나의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뇌가 되게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지만 뇌 각각의 부분들에서 그 영역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물건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요. 어떤 운동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기억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확인하는 거는 이 사람이 냄새를 흡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 과정 중에서 감각에 대한 이 냄새가 뭐지? 라는 걸 떠올리는 데 어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들을 계획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뇌 손상과 관련되어서 이제 인지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로 기능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40 중반이거든요. 늙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공부할 때도 집중력도 그렇지만 기억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근데 이거랑 치매 어르신들의 그런 인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집중이 있어서도 좀 어려운 기억, 그 집중이 있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만 병적 노화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정 장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도 어려워지고요. 점점 심하게 되면 이제 기억 중에서도 어떤 단서를 들여도 그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재인의 어려움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아낸다, 재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죄인이 가능해요. 그 말은 재인이라는 거는 단서가 제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인출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는 그 기능까지 이루어지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제인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억을 리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인이라고 하면 보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지란 다음 중 인지에 속하는 것은 집중, 기억,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의 이야기를 해놓는다. 그랬을 때 이게 기억, 인지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것. 그것을 제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노인에게서는 단서를 봤을 때 유출이 되지만 병적으로 더 진행이 되면 그런 제인조차도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점점 이제 혼자서를 나가기 싫어하시죠. 어려워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여행을 가셨는데 꼭 공항에 마중 나오라. 공항 버스가 있는데 참 되잖아요, 그렇죠? 꼭 마중 나오시라. 그게 두려우신가 봐요. 혹시나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고 언어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인출 그왜 있잖아요 그 파나머리한 그 야채 있잖아요 파나머리 야채 브로콜리 강하고 생각이 이런 게 언어에 유출이 잘 안 되시는데 사실 우리가 열쇠를 자주 잃어버렸을 때 나 치매인가 봐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사실 치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열쇠를 열쇠로 모를 때 그게 치매인 거죠. 그게 실인증이거든요. 어떤 그 유머러스한 내용에서는 그 단무지를
짜장면 이렇게 3개 갖다 놓으면 치매. 그러니까 먹고 놔두고 뭐 갖다 놓으면 그리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3개 붙여는 치매야. 2개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이 단무지라는 걸로 모를 때 그게 치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행 계열 능력들도 떨어지게 되고 저질 강퇴 영역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게 어려워요. 그거를 무동지능이라고 해요. 반면에 결정지능은 이미 내가 경험을 통해서 쌓아본 거기 때문에 그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나이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유지가 되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게 어려운 게 정상 노화에서의 감퇴되는 부분이라면 병적인 노화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입이 나에게 굳어진 부분까지 많이 소실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동의 제한을 느끼게 되고 참여의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인지라는 것이 정말로 사실 요즘에는 타겟이 치매 플러스 치매 보호자분들이잖아요.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부담이라는 게 인지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좋으면 보호자가 좀 더 편할 것 같다. 그러세요?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인지는 크게 발견이 없어요. 인지보다는 기능적, 그 사람이 독립적인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정신행동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더 주요한 요소로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을까?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배회하고 환각을 느끼고 망상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고 우울해질까요? 선생님들에게 내일 당장 회사에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봐서 몇 분 이상 통과가 안 되면 퇴사해야 됩니다. 어때요? 불안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았는데 불안하지. 뭐 갑자기 목이 말라. 화장실 갔다가 물 냉장고 갔다가 뭘 씹어야 좀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치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정신행동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인지라는 팩터고요. 그 인지에 의해서 정신행동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서 그럼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치매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드라이빙, 운전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게 노인들에게 운전허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치매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운전이라는 게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뇌를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뇌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요 부분 굉장히 많이 또 초기에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해마예요. 기억의 중추 해마예요. 이 부분이 초기에 소실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이제 프론탈 로브 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정신행동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판단의 문제 등등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동화라는 잡지 아시죠? 그걸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해마가요 단 거를 먹으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됐어. 내가 떡벌레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이거는 내 머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정말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싶고 있죠. 근데 그거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그 치매와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안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치매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2가지 음식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마가 이렇게 단 것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구나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마라는 부분이 후각 벌그랑도 연결이 됐어요. 후각 신경부랑.
그래서 초기 나타나는 증상이요.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예전에 추적주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냄새를 잘 맡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후각 경로가 해마쪽이랑 좀 연결이 되어서 같이 폐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고, 결국 이 치매라는 것은 이런 인지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유용한 문제로 드러내게 되는 다양한 그 진단들의 총합을 데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특히 5가지 A라고 그러면 못하는 A잖아요. 뭐가 못하냐? 이걸 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물인지, 연필인지 이런 명칭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압박시험 행동들을 생각해서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요. 어르신들에게 필터를 보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행동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 왜 그 그룹에서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면 노래를 굉장히 잘 치세요. 잘 치세요. 근데 갑자기 노래가 끝나서 그 다음 활동하고 나서 자 집중하세요. 박수 3번 하면 못해요. 왜 못할까요? 노래에 맞춰서는 그냥은 해요. 근데 그 지시에 의해서 박수를 치려면 내가 머릿속에서 이거를 기획을 하고 행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실행증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지나가다가 굉장히 만나는 반갑다고 막 악수를 하세요. 악수를 하면서 막 손도 만지고 막 근데 난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근데 못 놓으세요. 그분이 안 놓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손에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이 악수를 쳐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또 놓으세요. 그러니까 악수를 쳐한다기보다는 다른 친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한테 악수를 하겠죠. 그게 바로 실행증의 개념이고요. 실행증은 이렇게 행동에 대한 계획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인증, 이게 뭔지 알아보기도 어렵고 무언지인지 인식하기도 어렵고요. 실어증,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주요한 기능, 기억의 분수신이나 이렇게 5개의 A가 가장 주요한 증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는 행동과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정하는 테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약물적인 치료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약물 치료가 물론 효과는 있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잖아요. 도리어 좀 다운이 된다던가 요즘에 어떤 학자들이며 고혈압 약도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고혈압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썰도 있듯이 이런 약들 자체가 또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행동은 제어할 수 있어도 인지를 무리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개념들 제가 좀 너무 오래 이야기했죠.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인지에 대한 존재는 크게 그 사람의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적인 작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분이 기능이 더 이상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환경적인 도움들을 줘야죠. 보호자가 도와드리거나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그게 적응적 접근이에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정적인 접근만 하기에는 남아있는 기능이 너무나 적고 이걸 했을 때 사실 리해빌리테이션, 리메디얼 다시 회복되기에는 퇴행의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적인 접근만을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적응적인 접근과 같이 도와드리는 환자, 보호자 그리고 환경들을 같이 어시스트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기능적 접근이라고 중간 테마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라인으로 이제 치매를 치료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짜실 때도 이 두 가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 중재는 크게 분류로 들어가 보면 인지 자극
인지 자극이라는 거는 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개인적인 특성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기억 중에서도 그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작업 기억과 관련된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보다는 집중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 인지자극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도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고 무언가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 훈련이 그분의 개별적인 특성을 맞춰서 인지 과제들을 프로그래밍 해주는 것이 인지 훈련이 인지 자극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인지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집단으로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인적인 1대1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적합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인지 재활은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목표와 요구를 반영하되 이 부분에서 환자만을 목표로 두지 않아요. 환자의 인지 기능을 증대시키는 것 플러스 그분의 기능을 유발하게 되는 그분의 기능을 결정하게 되는 환경적인 접근을 같이 해주는 게 인지 재활이 인지 훈련과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인지 자극이라는 거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주로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 현실 진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테마가 되는 그런 집단이라면 인지 훈련은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 강화 활동, 또 기억력 강화 활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정을 하겠죠. 인지 재활은 실제 이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 좀 더 산만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정리해 준다던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준다던가 환경적인 단서를 하나 더 드린다던가 이런 것이 인지 재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분류 정리를 해보면 인지 자극과 인지 훈련이면 그 사람의 인지 기능 자체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 재활은 인지가 결국은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능, 일상의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 리메디알이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환경주를 조장해주는 보상적인 작품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 재활의 개념으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네. 자, 그럼 인지 자극은 대상자가 누구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인지 자극이냐? 사람들이 다 이미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자극은 그런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정도의 디멘시아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사실 시비어한 환자분들은 인지적인 활동을 함께 수행하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더레이트 정도의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룹은 뭔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는 형태로 그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왜?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룹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사회적인 관계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 진학 프레젠테이션, 회사 활동들, 인정요법들. 인정요법은 이 많은 학자가요. 리얼리티 오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왜 오늘 몇시예요? 날씨가 어떠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도리어 더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보다는 이분의 현재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분들의 느낌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인지적인 자극들을 함께 드리는 것이 인정요법이라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인지 과제를 시행하는 것,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들, 다감각 활동들, 그리고 인지와 신체를 함께 쓰는 그룹 활동들이 다 인지 자극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어르신들의 반응들을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리된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한그 논문에서 오프닝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메인 타임을 한 30분 정도, 어르신들이 1시간 이상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클로징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처음에는 이제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하는 걸 느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은 초기에 어르신들이 서로 막 인사, 그건 좀 진행이 됐을 때는 아니고 어르신들과 그냥 진행자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진행이 되면서 도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일부러 가위를 두 사람이 같이 들 때 하나를 놔둬요. 그러면 이 가위를 굴리기 위해서 슬쩍 보기도 하고, 제가 한 말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상호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친숙해지면 서로 함께 손을 만든다거나 같이 신체 활동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인사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오늘의 날짜 그리고 최신의 어떤 뉴스들, 그래서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들어갈 때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활동에 대해서, 이 CPR의 활동에 대해서 친숙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게 물인 줄 알고, 이게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이게 폐인 줄 알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이런 거 한번 어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활동 내내 그 설명 꼬야 돼요. 진짜. 그래서 활동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 친숙하게 하고, 그 다음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네이밍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남 함께 시행하는 이 단계들이 없으면 결과에서 마지막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치매 환자에서는 이 카드가 반드시 메인 액티비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동에서 역할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반장이야. 그럼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 역할들이 반장이고 아니더라도 도구를 나눠주는 사람, 문 열어주는 사람, 이런 식의 역할들이 부여해지는 것도 그 역할이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을 할 때는 이제 감사인사를 하면서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요.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떤 걸 했었죠? 그거 할 때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활동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그 다음 활동까지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인지 활동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 현실 진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활동 그 하루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보드가 있어요. 판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폼보드를 가로 접어서 한쪽 판은 이제 날짜와 관련된 거, 한쪽 판은 기억 관련된 과제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좀 나누어서 사용을 했고요. 오늘 날짜, 날씨, 근데 좀 인지기능 좋으신 분들은 시간에 대한 거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를까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보는 걸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반장님이 있죠. 그러니까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기억 과정에서 그룹 3번 출구에서 3시에 미스터 빈 카페에서 3시에 만납시다. 이런 어떤 약속까지 드리고 끝날 때 그 기억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제를 초기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떨어지면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약속 자체가. 좀 더 쉬운 거, 우리 익숙한 그림들을 사람들을 기억하게 한다던가 도구 자체를 기억하게 한다던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소지품을 하나를 빌려서 요걸 제가 여기 나눌 테니까 끝날 때 달라고 하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기억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즈음에 뉴스를 다룰 수도 있겠죠. 그때 썼던 여러 매일 할 때마다 조금씩 바꿨어요. 내용들을 약속까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찾아서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디라는 숨을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카라프란 전단지를 잘라가지고 전단지가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 마트는 8,500원인데 광교 마트는 8,700원이야.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식용유를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활동으로 주셔주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가격대 내가 사야 될 거 기억하는 활동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인지자구 활동이 회상 활동인데 혹시 회상 활동도 해보셨어요? 회상 활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회상 활동을 할 때 참 감명 깊게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느꼈던 거는 환자 보호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환자분이 환자분과 환자분의 과거를 함께 떠올리시면서 지금은 내가 이 환자분을 내가 돌봐야 되고 손도 부러지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뭐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인데 생각해보니까 나랑 너무 좋은 시절을 갖게 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환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하는 게 회상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권하고 있는 게 회상활동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라는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상활동이 주는 이점들은 사회적인 사회적인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전에 이런 걸 했었었잖아. 그런 자신감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과 좀 더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회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있어서 환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상이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회상 활동을 할 때도 먼저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건 몇 년 정도의 그룹 인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거를 할 때 진행자뿐만 아니라 좀 옆에 도와주시는 사람, 보여주시는 사람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겠죠. 오프닝을 할 때는 환영인사하고 똑같이 이제 분위기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대를 말씀드리고 어르신들이 이게 몸이 좀 풀려야 돼요. 3, 4, 7 박수를 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 그것보다는 사실 좋아하는 게 노래잖아요. 그죠? 노래를 조금 더 끼워드리고 이렇게 가볍게 신체 활동 해드리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써요. 풍선을 가지고 서로 전달하는 활동들도 하고 풍선에다가 뒤에 여기 보시면 풍선에다가 이야기거리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풍선의 계절, 그다음에 나의 꿈, 나의 20대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풍선에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오른쪽 엄지에 써있는 글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분 20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서 잡았을 때 좀 몸이 풀리고 긴장도 풀리거든요. 이 집단은 좀 편안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회상활동에서 초기 오프닝에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피드백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 공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회장의 주제들은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요, 회상 집단이라고 해서 해석만 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잖아요. 개인사적인 건 적합하지 않아요. 누가 내 엄마에 대해서, 내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6.25 전쟁. 그리고 그때 내가 썼던 이렇게 소달무치. 그런 물건도 알면 이게 제일 대신 시간이 흘리거든요. 물건 같은 거, 그때의 음식, 그때의 호텔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시대를 산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우리 애들한테 이미자 사진 보여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몰라요. 어디 이미자를 보여줄 수가 있냐, 니네들? 몰라요. 그 중앙시내에서 선생님은 여행 스피치에 모르잖아요. 여행 스피치 아니야? 몰라요. 그 중에 한 명, 나이 많은 친구에서 안 돼.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걔랑 나랑 그렇게 조금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도구를 봐. 같은 시대에 썼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친숙감도 느끼게 되고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관련되고 요즘 이 계절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명절에는 뭐 하셨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내용들 이게 분명 타임플렉스 퍼슨이에요. 그죠? 진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사, 생업에 대한 것들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특히 집단 활동이라면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진행 방법을 이런 도구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도구를 직접 써볼 수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제로 조작을 하면 신체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감각 작업을 하기도 제일 좋잖아요. 정말 이 회사 활동을 하면 너무너무 비활동적이셨던 정말 앉아만 계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때 막 파리를 꼬시는데 너무 잘 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많은 잡히될 수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민망하긴 하죠. 사진 같은 거라던가 음악, 멀티미디어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동영상 매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미술 활동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술 치료와 관련된 논문들, 회상 활동들을 보면 주로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이 노인 쪽으로 해서 많이 테마로 잡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여러 식센스들을 잡혀줄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활동들을 할 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각적인 거.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후각적인 거. 만졌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시각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시면서 감각 자극들을 도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예예요. 종이를 가지고 제기차기 예전에 만들어 쓰었잖아요. 그걸 만들고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이 소리 참 좋아요. 그래서 다른 기술이.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쓰셨던 거. 그때는 다 요강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기도 나랑 공감대가 별로 없네. 인력 찢어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달력 찢어가지고 하는 지역으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참빗을 들고 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참 쓰셨었거든요. 그때 이가 막았잖아요. 쭉 하면 이가 하면 톡 터뜨리는 그 막.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옷걸이를 만들고 와요. 제가 그때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이었거든요. 들고 가서 옷걸이 매는 것도 한번 했었고요. 자, 이렇게 도구들이 이용하니까 장점들도 있었었는데 참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개그이 나와요. 나 그런 거 안 해서 알아봤거든요. 분위기 쌓여지는 거 있잖아요. 주제 잘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리 배치를 할 때 중간중간에 잘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옆에 보조 진행자를 붙여놓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럼 자리 배치로 계획을 하실 때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활동 제가 썼던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것도 있어요. 초코파이.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5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예요? 최근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보여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텔레비 다른 거 없죠? 요즘에는 다 벽에 붙여졌었지만 옛날 얼마나 귀했어요. 넣어놓고 이게 어느 전자인지 아세요? LG 전이 뭘까요? 금성전에 있어요. 금성전이 샛별전자. 금성이 원래 샛별전자. 그거 있었죠. 끄떡끄떡 오케이 하신데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담배인데요. 제가 이런 옛날 박물관을 일부러 가요. 사진을 찍어와요. 어르신들 활동할 때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에 이렇게 명절이 끼어 있으면 그거 관련된 활동도 하고 이때는 제가 회장이 또 신체 활동을 연결시키기로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예전에 했던 놀이 있잖아요. 채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깽가리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옛날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나의 신체 기능들도 몸에 익혔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써보고요. 마지막 그림은 이런 회상 활동을 가족들과 하고 나서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이걸 붙였었는데 각자 이제 모양들을 그린 거예요. 내가 살던 집, 그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살던 집,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이었는지. 예를 들어 서울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예전에 북한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갖고 나와서 붙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지도라는 것에서 내가 부산이면 밑에 붙여야 되고
중간쯤 붙여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어떤 그 조직력, 중요한 그 추천을 받으시네요. 응집력을 좀 가지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회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자극을 하는 이게 인지 자극이 하나의 활동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저는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인지 자극을 초반 프로그램으로 썼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활동 저는 이제 주로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신체 활동을 같이 하는 이중과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회사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 활동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5고개, 3고개 이런 것들도 이제 집단 활동을 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중과제를 실시를 했고요. 이 이중과제라는 거는 신체 운동을 주로 많이 사는 과제를 제가 계획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인지가요 신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걷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걸으면 뇌의 혈관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게 되고 뇌 인지 기능이 퇴화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도 신체를 써야죠. 근데 이 신체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건 이제 이중과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운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체 역학적으로 생체학적으로 보면 뇌의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활성도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엔돌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가 막 내려가고요. 해마가 크기가 증가한대요. 그 크기가 증가한다는 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치매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요. 그리고 실행 기능이라든가 집중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약을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운동이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또 테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지와 운동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지 운동 융합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 인지 융합 프로그램은 사실은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많이 연구가 됐어요. 치매 환자분들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제가 집단을 나누면서 실시를 해보니까 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치매 특별 등급 어르신들은 확실히 좋으세요. 효과도 좋고 어르신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유학틱한 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과제들은 나한테 해볼만 하거든. 또 안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인지가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요, 이중 과제를 하되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익숙한 걸 해야 돼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풍선을 옆으로 전달할 때도 1, 2, 3, 4 말을 하면서 전달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냥 풍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네이밍을 하면서 1, 2, 3 좀 더 어렵게 한다면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4, 3, 2, 1. 그럼 왜냐하면 내가 할 이야기를 어느 숫자를 알려면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어렵게 하면요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을 이야기했으면 3에다가 내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2를 더 더해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옆 사람이 3을 이야기했으면 5, 내 옆 사람은 7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신체 움직임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중과제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우리의 활동들을 보면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건 거의 없지 않아요? 다 이중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에는 이런 이중과제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마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중과제의 이중과제들이 치매 초반에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감도가 높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제들을 인지와 운동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운동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좀 쉬운 걸로 해서 운동과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운동과 인지를 같이 연합해서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집단의 형태도 좀 상호작용을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순서들이나 진행의 방식들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과제를 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중과제를 어떻게 실시하냐면 원래 운동이라는 건요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해야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여기 활동할 때는 머리에다가 그 종이 접시를 드리고 그 풍선을 올리겠어요.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걸으셔야 돼요. 그럼 풍선도 집중해야 되고 내가 걷는 것도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이중과제. 근데 어르신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고 나니까 땀 난다 하시고 이게 은근히 어렵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면. 이렇게 장애물을 건너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CDR 2 정도 되니까요. 양손으로 콩잡기 콩을 이렇게 옮기는 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양손을 함께 하는 게 참 우리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그게 어려운 과제더라고요. 그런 이분에 조금 분위기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를 쓰는데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한 손은 일자를 쓰고요, 한 손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별로 안 어렵죠. 어르신들 그냥 도전이에요. 이게 조금 더 어렵게 가면요, 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세모, 기억해 일자를 쓰고요, 왼 십자를. 1, 2, 3, 4 이런 걸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양손이 같이 쓴다는 건데 운동과 운동이 같이 동시에 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종이가 붙어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걸 치려면요 한 발을 설 수 있어야 돼요. 균형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컴퓨터 드려요. 빨강, 노랑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빨강, 노랑 달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랑 신체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집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집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공간에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리 올리세요. 지겹지 안 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거기다 공만 들여도요. 공 위 떨어지지 않고 꼭 잡고 계세요. 그럼 다리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공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활동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이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잘 안 따라와요. 즐거운 활동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신체와 인지를 함께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인지를 자극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인지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지 훈련은 개별화된 접근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시간차 회상 기법, 대표적인 기억을 증진시키는 기법이고요. 오류배제 학습법 있고, 정신적인 소개법, 요즘에는 전산화 인지, 우리 가지고 레아팜, 황커블,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냥 책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차 회상 기법은요, 정보를 자꾸 회상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의 단계 중에서 기억을 하도록 머릿속에 집어넣는 단계도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는 단계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치매 어르신들이요 연구를 해봤더니 집어넣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대요. 의외로 문제는 끄집어넣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 자꾸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점점 그 끄집어내는 거를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사람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선별 검사를 해요. 그 사람이 4분 정도를 이렇게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뭔지,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지금 돼지, 가방, 치마, 거울이죠.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분에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하다가 또 4분에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4분 이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의 단계 중에서 인출하는 능력을 점점 증진시키는 거고 이것이 인지적인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활동이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은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중앙 서울대병원에서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PDF로 이건 뿌릴 수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써야 되는 단어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럼 그 20분 동안 뭐 할 건데? 그동안 한 활동들도 다 있어요. 그 활동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관리가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연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리꼬라는 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 시간상 해석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류 배제 학습법을 어르신들이 기억을 할 때 이게 한번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거에 더 꽂혀. 그래서 차라리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기법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시간차 기법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아까 그 그림카드 보여드리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유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뭐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단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거는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입력은 그나마 잘 된대요. 근데 잘못된 게 입력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력할 때 정확한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것이 시간 계산이나 점진적 정보과 같이 사용이 되는 기법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이라던가 장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효과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진적 선고법은요, 저희 주소예요. 거기서 시수지고 선고 1로 그 다음에 다 있어요. 이거를 주소를 기억을 할 때 이거 한 번만 다 기억하세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요, 제일 끝에 걸 했을 때 얘가 뭔가 해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말씀드렸을 때 아까 거기서 여기 수지고 뭐라고 했죠? 선고기 이런 식으로. 끝에 거부터 없애가지고 그건 정신지체인지 옷 입기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옷을 입는 훈련을 할 때 처음에 팔 끼우는 것부터 안 해요. 팔 끼우고 그러니까 옷 구별하고 팔 끼우고 하는 걸 다 해주고요. 마지막에 짚어 올리는 것만 하도록 해요. 그럼 자기 입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 끼우는 걸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옷의 앞뒤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해야 되는 활동의 단계들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끝에 거부터 시작하는 게 이 점진적 소고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 사람 임시자료들이 요즘에 보건소에서도 많이 쓰죠. 대학생들도 선거를 쓰고 CNT도 쓰고 요즘에는 투플러스는 한국 버전은 나오고 약간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지금 그림에 보는 게 약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 좀 썰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예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렇게 김혜수랑 하셨던 남자 있잖아요. 누구였죠? 유해진이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박지성이 김혜수랑 사귀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 둘이 닮았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시죠? 그분이랑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랑 이 박지성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잘 구별을 못하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하고 그런 것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 이름을 기억할 때도 한국적인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워크북들도 있죠. 간단하게 본인들이 만들어 쓰시는 방법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철 요건으로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 이름인데 건물 이름은 건물의 그 배치도인데요.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고 1층에 식품매장이 있고 화장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르신이 오늘 사야 되는 게 오늘 라면,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드라이기를 사야 되고 부산 나왔어요. 로션이라는 걸 사야 돼요. 그럼 몇 층을 가셔야 돼요? 라는 것들을 활동으로 수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한 12월 0.5에서 1 정도 된다고 하시면 수행한 활동이고요. 이거를 이제 글씨가 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활동을 하셔도 좋고 또는 이제 그림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실제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분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활동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어르신들 중에서 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인사 많이 하셨잖아요. 시가가 알려진 절기, 예전에 벼베기를 하는 시기가 언제죠? 우리는 잘 모르시는데 어른들은 그런 절기 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국경이 같은 것들도 5월 3일절 여기 무슨 날이 있어요. 이것도 시다. 현충일 몇 달이죠? 하면서 본인의 그런 기념일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하는 편이었어요. 이것도 좀 단위가 높으신 분들은 진짜 크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예시를 드리고 3일절이라는 것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을 지어서 수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억 과제에서는요 색감이라는 게 좀 단서가 돼요. 그래서 색감이 흑백으로 그리는 그림들은요 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쓰느냐. 그러니까 사물이 몇 개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각적인 단서들이 은근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워크 활동 자료집을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숫자를 이런 모양들을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그죠? 번갈아가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억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능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좀 유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반만 칠해진 거, 완전히 칠해진 거,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지가 활동을 보면 이 뭐가 문제? 우리 집이 딱 이런데. 이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끓여야 돼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그럼 이걸 반대로 이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들어가서 말아야 되는 거. 그럼 들어가야 될 거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재료들이 냉장고에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들이 실제 일상생활에 인지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지와 관련된 훈련 부분이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에 포커스를 줄 것이냐, 기억에 포커스를 줄 것이냐, 시공간에 줄 것이냐, 이러한 테마에 따라서 활동들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이게 지금 리본인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즈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뭇가지에다가 리본을 묶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부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가 그때의 그 시기에 대한 시간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비주얼한 그런 작품을 많이 드릴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종이 접시 같은 거 따라가지고 고리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제 생각에는요, 도구를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도구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인볼브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풍선 배구를 할 때 어르신들의 풍선을 마켓에 다 만들게 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종이 접시에다가 그 나무젓가락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세요. 그럼 나만의 라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도 만들어야 돼서 친구들 쫙 찢어요. 이거 찢으려면 팔 쫙 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끈에다가 끼우려면 집게로도 찝어야 돼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간격을 또 생각해서 끼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도 만들고 라켓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 이거는 만들기 활동,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지 재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의 남은 시간이 이제 5분이네요. 이 인지 재활은요, 인지 훈련과 구별되는 부분들은 인지 재활의 목표는 인지 기능의 증진이 아니죠. 인지 기능이 증진되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 하게 되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되는 거, 그 사람이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이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조건이 없어.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 가져야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환경적인 서포트들을 더 추가하는 것이 인지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겠죠. 그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지금 뭘 못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평가에서 들어가는 게 인지 훈련은 인지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인지 재활을 주는 그 사람이 그래서 뭘 못하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보호자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정신생동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중재 부분에서도 인지 훈련은 이 활동 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인지 재활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어떤 부분을 보호자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목표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DL 기능을 좀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인지 재활이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입니다. 환자 중심의 접근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집중력이 활동까지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 의사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 환경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주는 거. 근데 그게 내 생각과 이 집에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지금 그 실제로 생활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인지재활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접근과 정적인 접근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파트가 이 보호자에 대한 중재예요. 보호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보호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예전에는 포커스가 치매 환자였어요. 근데 사실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그 원인은 환자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보내는 거고, 보호자가 왜 보내게 되느냐? 주로 정신행동적인 문제 때문에 보내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보호자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고 잘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 재활 부분에서는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떻게 보면 보호자라는 건 사회적인 환경이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고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호자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치매 환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규명하면서 접근해가는 것이 인지 재활입니다. 사회적인 물리적인 감각적인 잔재력을 최대한 이끌어주면서 문제 행동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건 참 동감해요. 동감. 리모컨 중에 쓰시는 거 뭐 있어요? 표 묶고 볼륨 높이고 차단 잠그고 그것밖에 안 쓰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 그냥 가려주잖아요. 훨씬 더 어르신들이 다른 행동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차단 나가면 이거 HDL은 어떻게 보호자가 이런 거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단서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지금 수건이랑 휴지가 있는데 다 흰색이야. 벽도 흰색이야. 어르신들이요 이런 정면 배경 능력들이 많이 저하가 되잖아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이것도 못 찾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거 다 두번이지. 환경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칼라 시트 같은 거를 볼 아이에 하나만 둘러줘도 색깔을 훨씬 구별하기 편하잖아요. 물론 수건의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휴지는 색깔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아니라 칼라 시트 요즘 얼마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걸 붙여주는 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옷도 사계절 이렇게 다 입으면 안 돼요. 옷 쉽게 입을 수 있는 것들만 놔두시면 여기 맨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 욕먹게 하고 본인이 그걸 조절해주면 될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인지 재활에서 보호자를 교육하는 거 중요한 활동이 뭔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거를 이런 패러다임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치매 환자의 인지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치매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보호자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아요. 환자가 항상 그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는 점점 못하게 되는데 나는 계속 이걸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자꾸 싫은 것들, 못하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환자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가 적응하도록 해야죠. 보호자가 이런 행동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인지재활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게 테일러드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때 미국에서 많이 시행이 됐던 프로그램이면서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거 보호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도 있습니다. 이런 인지 재활 접근에서는 단계마다 좀 다르겠죠. 초기 환자분들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드리고 보조도구를 써서 하면서 플러스 좀 새로운 과제들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중기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어서 난 이것도 못해 라는 실망감에서 선생님 분들이 더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더 익숙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한 접근일 거고요. 날개는 사실 감각 위주의 접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이 인지에 대한 중재, 관한 타입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지 작업 관련된 메타나리스 총 94개의 부분들이 서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잘 디자인된 거 있어요. 무작위 집단에 연구와 설계가 잘 된 것들을 봤더니 인지 자극으로 썼던 게 현실 인식하는 거, 시공간, 신체 인식하는 거, 대학으로 빙고 게임. 빙고 게임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빙고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빙고를 많이 안 하고 살았거든요. 윷놀이는 실패가 없는데 빙고는 제가 실패하는 경험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봤더니 인지 기능이 효과가 좋더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그 활동들 속에서 서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또 옆 사람이랑 싸우자고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게 있었고요. 사무실, 인테리어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나 우리 사람들한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주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인지 훈련에 대한 인지 재활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시간 제한 것과 전산하는 것들, 기업을 구상하기 위한 전략 훈련이 인지 재활 파트들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 기능에는 증진이 있었어요. 뇌 전도 검사 이런 생체학적인 측면에서 증진이 있었지만 증진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다가 좀 간접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인지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들은 없었고 그래도 활동에 있어서 증진이라든가 보호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MCI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전반적인 치매 어르신 그리고 중증 노도레이터에서 시비어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여기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좋은 내용들로 발표가 되는데요. 인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서 기억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기억에서의 증진들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파기억, 인미기억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한 부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인지와 운동 여러 번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운동이라는 것이 인지와 운동을 같이 연합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동 위주한 치매 어르신들과 운동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행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일상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운동적인 것이 인지만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플러스 요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삶이 진짜 섞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 때 아담하게 옷을 들고 있었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옷을 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는